자, 원영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아니 어제 그 잠실에서 주무셨다면서요? 예, 잠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니 뭐 뒤집어 어떻게 밑에 돗자리 깔고 아니, 자는 거예요? 돗자리는 일단 가져갔고요. 예. 돗자리를 가져가고 제가 뭐 그 침낭을 하나 가져갔어요. 예. 침낭인데 뭐 그 이불처럼 그냥 그 틀 수 있는 예. 그런 침낭을 하나 가져가 가지고 그거 덮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아니 그럼 아침 이슬을 맞고 지금 예, 아침에 집에 가셔서 지금 옷 갈아입고 가져가서 지금.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지금 나온 겁니다. 아 그럼 잠은 뭐 한두 시간 그래도 눈은 붙였습니까? 예, 1-2시간 정도 그 늦게까지 이제 계속 그 워낙 그 구호를 외치니까 예. 뭐 잠을 잘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 예. 그래도 밤이 늦어지니까 좀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겼다가 그 약간 추워지잖아요. 예. 예, 새벽이 되면 새벽에. 하면서 깼습니다. 추워가지고. 아니 오늘 보니까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얼굴이 조금 퉁퉁 부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예. 소위 말해서 날밤 새고지 모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또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계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예. 그런 고생을 저도 좀 그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밤을 좀 새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시군요. 예,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하면서 그 페북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페북을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송석준 전 의원도 있고 네, 뭐 이 변호사님 뭐 대변인 몇 명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토론 같이 하고 있던데 그건 뭐죠? 아니 원래는 저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갔는데 예. 갑자기 그 홍석준 의원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냐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모여들고 한 명 한 명 또 아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누구 안다고 하면서 모여들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반상회처럼 이 앞으로 대한민국 이런 선관위 사태나 이게 어떻게 될지 하면서 토론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예. 뭐 갑자기 그런 시간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많아지니까 예. 제가 가지고 간 돗자리로 부족하니까 누가 또 자기도 돗자리 있다고 하면서 돗자리를 하나 더 붙여요. 그러니까 돗자리 평수가 늘어나서 예. 또 거기에 또 그 몰려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아니 하고. 우리 저 원영석 변호사님 페북 한번 저 검색하셔가지고 사진 한번 저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 말로만 전하면은 송석준이 아니고요 홍석준입니다. 예, 홍석준 루이와 의원님. 예. 루이와 꾸찌님 송석준은 그 사퇴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저 경기도 쪽 의원이고 예. 홍석준 전 채널로 의원이라고 대구 자주 나오시는 예. 전 의원님이시죠. 그 제가 한번 사진을 검색해 볼까요? 그 사진을 보니까 있어요. 사진 나옵니까? 페이스북에 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참 아련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저기 있네요. 아는 분들이 사실은 듬성듬성 말하지 않은 채로 많이 또 계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돗자리를 까니까 한 분, 두 분 오시는데 저것도 있고 예. 인물 사진이 나오는 것이 제가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예. 여기 저기 있네. 네. 예. 저기 보니까 왼쪽에 있는 분이 저 무슨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예, 남윤중 변호사라고 지금 추경호 대구시장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입니다. 그렇군요. 예, 당에서는 이제 주요 사건 저 많이 사진을 이렇게 좀 변호를 크게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그냥 전면 저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은 그리고 저기 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끝에 계신 분은 이한솔 씨라고 예. 당에서 뭐 오랫동안 활동하신 여성분이시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옆에 계신 분은 서혜경 씨라고 해가지고 한남동에서도 집회 굉장히 오래 참여를 예. 했고 그때 얼굴이 좀 낯이 익은. 예, 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주전부리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과자나- 새우깡 네, 하시는 그런 분들. 것도 갖다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사진 내려주십시오. 아니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학창 시절에 예,
그 집에 안 가고 아, 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예. 뭐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새벽 이슬 다 쫄딱 맞고 약간 무거운 몸으로 터벅터벅 첫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했던 그 추억이 한 30여 년 전에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뭐 이슈가 예. 이제 뭐 다 밤늦게까지 제가 또 있다라고 다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 이야기를 다 했죠. 뭐 선관위 문제부터 하고 그리고 뭐 이재명에 대한 그런 뭐 전반적인 비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이 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게 맞을까 하는 이야기 그리고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 환경 또 예, 패널로 예. 많이 출연하시니까 예, 예. 뭐 지금 미디어 환경이 이런데 이런 것도 참 문제다 이런 그런 본인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하시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당이나 보수 진영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다 했습니다. 또 한남동에서 집회하셨던 서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자기가 그 한남동에 집회했을 때 그런 경험담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한 새벽 2시까지는 다 계셨어요. 네.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인사도 많이 나누고 저 그 사진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예. 뭐 그 김사령 작가님도 오시고 뭐 네. 여러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참 저런 자리가 참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리인데요. 저런 자리가 참 정치판에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드물죠. 예, 웬만해서는 뭐 저렇게 좀 터놓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자리라는 게 잘 없잖아요. 식사나 이런 것들도 아는 사람끼리만 사실 하지. 어쩌다가 봐가지고 뭐 길 지나가다가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해가지고 뭐 그 돗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맞습니다. 참 저런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진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속내를 좀 털어내기도 하고. 예, 그죠? 예. 그리고 그 모기향을 나눠줘요. 예. 모기향을 나눠줘가지고 모기향을 이렇게 피우는데 모기 물리지 말라고 그런 것도 이렇게 모기향 냄새를 맡으니까 옛날에 제 대학교 MT 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 청평이나 대송리 MT 가면 예. 모기향을 피워요. 모기 있을까봐. 그래서 아니 그때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좀 전혀 사실은 예상을 못하고 기대를 못했던 상황인데 예. 이렇게 늦게까지 저는 머릿수를 좀 채워야겠다 그 정도 생각만 하고 갔는데 완전히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참 이렇게 나라 걱정하는 이런 설량들이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 민주항쟁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밤을 새면서 새벽 이슬 꼬박 다 맞으면서 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저 현장은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면 예. 김민석이 어제 뭐 선관위를 해체하지 않겠다, 해체할 수 예. 없다 이런 발언했는데 지금 그럼 여기 나와서 투쟁하는 분들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관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인 여당 그리고 이재명이 어쨌든 키를 들고 있긴 해요. 근데 해체가 없다라는 발언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냐라는 발언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집권 여당이라는 거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야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여당이나 이재명이 하는 거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집권 여당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약간 무책임해요 전반적으로. 왜 어쩌자는 거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특검이나 이런 거 국민의힘이 굉장히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에 대해서는 또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선관위가 뭐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이게 그 무능하게 또는 이제 아주 그 파국적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들한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계산까지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건 무슨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모든 어떤 선거 관련해서 뭐 자기들은 부실이다, 실수다, 우연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실수와 우연과 부실을 종합할 때 민주당에만 항상 유리한 판이 전개가 돼요. 예. 국민의힘이 유리한 경우를 이 우연 속에서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용지 때문에 6시까지 뭐 투표를 하지 못한 데는 국민의힘이 가장 유리한 지역구였잖아요. 그리고 뭐 투표 개수가 잘못됐다.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잘못됐다는 것도 수원에서 이수정 예. 위원장 그 지역구도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저번 대선 때도 그랬지만 사전 투표를 하는데 기표된 용지가 있더라. 그것도 이재명한테 기표된 용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왜 모든 이 실수와 부실과 우연들이 그 민주당한테 예. 유리하게 항상 발생을 하냐는 거죠. 이게 저는 이 우연의 연속들 뭐 자기들 우연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 우연의 연속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실 속에 있는 우연을 가장한 그 무엇이 그런 좌파 진영이 볼 때는 자기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 선관위의 개혁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런 발언을 하는 건 납득될 수가 없다는 거죠. 최민희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더니 그럼 본투표가 부정선거면 본투표도 그럼 없애야 되냐 이런 식으로 궤변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예. 투표는 선거는 공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공정성을 전제로 해서 투표율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데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불공정을 용납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서원후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사전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제기가 돼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그 투표함과 관련해서 뭐 CCTV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전에 그 CCTV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우리가 지적하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아니 공정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 사전 선거에서 사전 투표에서 그러면 이제는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하는 걸 전제로 투표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표율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명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투표를 안 하겠다. 내가 뭐 투표를 기권하겠다. 그것도 일종의 그 민주적인 의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율 올리는 거에 목맬 게 아니라 그거는 일단은 다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공정성을 제대로 보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선관위가 하는 모든 그런 변명, 예를 들어 뭐 50%만 투표 용지를 인쇄한다, 또 뭘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선거의 편의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선거는 공정해야 되는 거지, 선거는 편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선거의 편의성으로 선거의 투표율을 올리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예 그 거대한 선관위의 그런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 이게 가치가 잘못됐어요. 근데 편리함에 찌들어 가지고 그 선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다시 근본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사실 그 선관위 쪽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은 선거 투개표 사무의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뭐 빨리 개표를 끝내야 된다. 빨리 개표 빨리 개표를 끝낼 필요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없습니다. 카운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이번에 6월 3일에 그 선거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당선인들이 임기가 언제 시작하냐면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예, 예. 하루 이틀 투표 그 결과 늦어진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선인들이 업무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정확하게 개표하면 됩니다. 투표 관리도 정확하게 하면 돼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도대체 뭘 빨리 끝내야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는 공정하게 집계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투표하고 공정하게 개표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뭐 이 투표 뭐 저 분류기 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샥샥샥샥 하는 거 저는 저걸 왜 굳이 해야 되나? 뭐 1시간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해서 뭐 좋아요? 뭐 올림픽 뭐 경기대회 합니까? 한두 시간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3번은 3번대로 분류해서 맞습니다. 개표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예, 아니 그죠? 그러려고 그 예산도 쓰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거를 선관위가 스스로 후순위로 밀고 자기들이 정말 공무원 마인드로 사실 공무원 마인드도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다른 공무원들은 원칙을 더 지키려고 해요. 이거는 약간 업자 마인드. 그냥 편리하고 효율적이기만 하면 된다. 이 업자 마인드인데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이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분리시켰나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 현장에서 그 국민 항쟁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으니까 재선거하고 그 방법은 당일 투표하고 손으로 다 세자. 숫자가 손 숫자잖아요. 대만식으로 수개표하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 구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현장에서의 구호인데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대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대만식이 뭐 수개표도 수개표지만 대만은 그 투표소에서 개표를 합니다. 투표함을 이동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옮길 일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그 공정성이 보장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선거 사무라는 거는 공정성을 정대하는 식으로 이게 풀려나가야지 이거를 뭐 진짜 그 편의성, 효율성 그 동네 무슨 영세 업자 처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 중요한 헌법적인 사무가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선관위의 이 행태를 보면 지금 수의 계약, 그러니까 선관위가 집행하는 예산에 어떤 계약이 발생하면 수의 계약이 거의 80%, 거의 90%, 87%가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의 계약 받은 업체 상위 10등을 분석해 봤더니 이게 주진우 의원의 자료인데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상당수 관여돼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의 계약을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문제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몇 가지 이제 그 수의 계약하는 요건들이 있지만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했다가 그 업체가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지느냐 요 문제가 사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업체와 어떤 유착 관계가 발생해서 기존의 업체가 사고 치는 걸 제대로 발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그거는 또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저는 그 모 전직 그 당협위원장한테서 연락을 받은 게 투표 용지에 그 오세훈하고 정원호 이름 두 개만 있는 투표 용지에 그렇죠. 자기도 그거 지금 문제가 나. 그래서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함 안에 서울시장 투표지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6명 서울시장 후보 이름 나오는 용지가 나오고 정원호, 오세훈 2명만 있는 거 나오면 이거 명백하게 부정선거죠. 네, 아니 본인이 그걸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돼서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원천적으로 투표용지 상태에서 투표를 받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이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고 뭐 제가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실 확인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 이상한 투표용지가 만약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런 수익 계약되고 있는 그런 유착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이 선관위 관련 뭐 이 보도가 주로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저 좌파 매체들은 노태악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노태악 정도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이 사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악이 판사들이 왜 중앙선관위원장 지역의 선관위원장 왜 하는지 수당이 나오더라고요. 수당이. 근데 이 수당이라는 게 이게 그래요. 보통 이제 뭐 공무원이 나중에 정치판 뛰어들거나 또는 회전문 인사 같은 거 하면서 인생 이모작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는 것도 1모작이 끝나고 그다음 모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농사가 끝나야 두 번째 농사를 하는 게 이모작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법관을 하면서 선관위원장도 하니까 이거는 일종의 겸직을 하는 거거든요. 겸직이죠. 이 이모작도 아니야. 이거는 일종의 오리농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벼농사를 하면서 오리를 풀어. 네. 오리가 뭐 잡초를 먹는다 해가지고 예. 그 오리를 나중에 그 또 잡아가지고 팔고 벼는 수확해서 팔고 일종의 오리농법을 하는 건데 예. 이 노태악은 그러면 어떤 오리냐? 얘는 노태악은 잡초를 뽑는 오리가 아니라 잡초를 심는 오리예요. 그러니까 이 그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예. 막 잡초를 심고 있어.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이 선거 사무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보니까 제대로 뭐 출근도 안 하고 제대로 뭐 뭘 한 적도 없고 부부동반으로 어디 뭐 해외여행 가고 지금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 잡초 심는 오리 농법을 한 게 이게 지금 노태악 선관위원장이고 근데 노태악 선관위원장만 했겠냐? 그 전에 그러면 했던 사람들. 아니 사실은 옛날 사람들까지 다 소환돼야 돼. 그때 문제가 이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안 터져서 뭐 덮고 넘어갈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제를 좀 바꾸기 위해서 광고 하나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알부민 많이 드시죠? 알부민 제품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신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남재현 원장의 리포좀 발효 알부민 2090 NMN입니다. 리포좀 발효 공법을 적용해서 영양 전달력을 아주 높였고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NMN까지 함께 담아 있습니다. 밀크 시슬, 헛개나무, 차가버섯, 골드 키위 유산균 등 다양한 부원료를 추가해서 활력과 컨디션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액상 타입이라서 이 마시기도 편합니다. 하루 한 병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청자 여러분들 1+1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배너에 있는 안내 번호로 전화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밑에 번호가 있습니다. 1522-3656으로 전화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마시겠습니다. 지난번 거하고 맛이 조금 다르네요. 맛이 다른데 리포좀 발효 알부민이라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 변호사님, 우리 정치 정당 이야기 좀 해줘.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가 뭐 멧돼지나 들깨도 아닌데 왜 서울 출몰 이런 망언을 하죠? 좀 굉장히 아쉬워요. 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뭐 극적으로 서울시장이 되시면서 우리 당에서는 뭐 대권 주자로 저는 섰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권 주자로 선 만큼 그러면 그만한 또 책임이나 품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른 패널들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당 대표를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당을 위해서 당연히 좋지 않고 뭐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라는 건 결국에는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그만한 권한이 있고 또 책임이 있는 자리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오세훈 시장 또 당에서
지금 그 서울시장이 다시 연임이 되시고 대권을 가시려고 하는데 이 패널들하고 농담 따먹기 형식으로 당 대표를 조롱하는 게 그게 과연 합당한 거냐? 모든 걸 내려놓고서라도 그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내가 도움 받은 거 없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와 절연을 했으니까 내가 서울시장이 된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물론 이제 그 장동혁 대표와 거리두기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거는 뭐 일찌감치 하고 했으니까 뭐 장동혁 대표한테는 덕본 거 없다라고 생각 뭐 하는 건 뭐 본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냉정하게 그 오세훈 시장이 잘해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서울시장이 당선된 것 같은가 하는 부분이요. 근데 이번에 보면 딱 하나였어요. 지금 가장 큰 요소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득표를 많이 한 데는 하나같이 부동산 이슈가 있는 데였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가 사실 많이 어려워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하고 성남시장이 당선된 거는 거기에도 부동산 이슈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가 민감한 지역에서 다 당선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동산 이슈는 오세훈 시장이 뭐 잘해가지고 그게 이슈가 국민의힘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거냐? 그거는 사실은 이재명의 실책이 굉장히 큽니다. 예, 뭐 우리가 흔히 표현으로는 똥볼을 찬다고 하는데 예. 이재명이 거의 서울 수도권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출을 조여버리고 예. 민간 공급을 줄이고 그리고 뭐 그 토지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면서 막상 그 6월 3일 정도 되는 타이밍에서는 사실은 그 양도세 중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쇄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이슈가 사실은 그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지자체장의 선거에서도 많이 작동이 된 거예요.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저는 사실은 여기 그 제가 요 유튜브 우잘사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우는 그 혼란 속에서 부동산 이슈가 잘 부각이 안 됐어요. 예. 예, 오히려 그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와 투쟁을 하고 더 정책으로 그 맞서 싸웠으면 저는 뭐 서울시장 당선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기초단체장과 소선구제인 서울시도 많이 살렸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 많이 날라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공천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부각을 더 크게 부각시킬 수 있었던 부동산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사실은 이게 국민들의 민생과 피부에 닿는 부분이니까 저는 많이 부각이 안 돼서 서울시장이 질 거라고 봤는데 예. 그럼에도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덕보다는 이재명의 일종의 덕인 거죠. 이재명의 똥볼의 덕.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오세훈 뭐 등등의 말의 어폐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당선됐는데 내가 장동혁 뭐 덕 본 거 있느냐? 그러면 오세훈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면 됩니까? 당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래도 국민의힘 대표니까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적어도 이재명처럼 부동산 정책을 안 할 거다라는 신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뢰는 굉장히 오랫동안 당이 그동안 했던 뭐 한때는 뭐 그 이상하다고 욕도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자유우파적인 그 철학을 견지해 온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당의 또 대표는 장동혁 대표인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예우를 서로 간에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저는 오세훈 시장 또 중요한 대권 주자 반열에 이제는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가벼웠어요. 지금 올림픽 공원에 사람들이 이 오세훈 시장이 그 지역구로 있는 이 서울시의 투표소 문제로 지금 밤새도록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투쟁하고 있고 막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나와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은 신났어 내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가볍고 들뜨고 발이 붕 뜬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그게 본인한테 맞는 거냐 지금 그 현상 지금 우리 투표용지 부족의 사태 참정권 침해 뭐 저는 그 선거 내란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예. 이게 뭐 국헌 문란이지. 국헌 문란이 뭐 딴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또 지금은 분위기가 아직은 6월이라서 제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직들 낙선한 현직들은 7월부터는 출근을 안 해요. 그렇죠. 7월부터 출근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깊은 뭐랄까 좀 그런 느낌 그게 막 몰려온다고 그 며칠 사이에.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되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라도 당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런 그 발언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 우리가 2달 전으로 3달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 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뭐 나경원, 신동욱, 뭐 이상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마도 했고. 근데 결국 오세훈으로 공천이 확정되어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당원들은 왜 오세훈을 찍었느냐?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았기 때문에 오세훈 개인이 좋아서 찍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공천 받았고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투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정작 나 장동혁 대표한테 뭐 덕 본 거 없어 내가 잘나서 된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아주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이게 정확한 어떤 속내인지 워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동혁 당대표 2월 안에 정리? 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땐가 지금 뭐 그 한동훈 쪽에서는 또 굉장히 그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예. 그리고 올림픽 공원과 관련한 또 이런 사태가 굉장히 좀 무겁게 지금 그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원포인트 개헌부터 뭐 특검법부터 그리고 법률 개정부터 너무나 많은 부분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힘을 집중해야 된다. 예. 힘을 집중해야지 이거를 뭐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혼돈이 있는데 이 혼돈을 가중시키는 발언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어떤 의도에서 나온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차라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그 말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혼돈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어떤 해석이 좀 다양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좀 책임감 없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다.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있잖아요. 아직 복귀를 안 하신 거죠. 예. 그리고 눈앞에 있는 많은 그 현존하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수습해 나가는 게 예. 원내대표로서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 지난주 금요일 나온 이야기인데
이화영에 대해서 연어 술 파티 없었다. 결국 배심원단이 판단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은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취소를 해야죠. 근데 워낙 그 뻔뻔하니까. 예, 뻔뻔하니까. 취소를 뭐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다시 또 추진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이게 배심 재판을 했습니다. 배심 재판 7명이 배심원이었어요. 예. 근데 4명은 유죄고 3명은 무죄였습니다. 예. 근데 이 무죄 판단을 한 배심원들도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연어 술 파티는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오랫동안 수감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압력도 심하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 보니까 좀 착하게 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가 있다. 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지.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라는 거는 이 7명의 배심원단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뻔뻔하게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근데 또 밀어붙일 것 같아요. 뭐 설마가 사람 잡는 게 이 민주당 스타일이라 가지고. 네. 예. 그래서 참 우리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적은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뭐 같이 우리 저 대표님하고 같이 갔지만 저번 일요일에 맞아요. 어저께 일요일 오후 2시에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 집회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우리 영풍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연단에 올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올림픽 공원 쪽으로 관심 많이 가 있어요. 하지만 뭐 올림픽 공원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선거농단 선거내란이죠. 그렇지만 이 공소취소도 이것도 너무나 이 헌법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를 아울러 많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정리하면서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올림픽 공원에 하룻밤을 이렇게 꼴딱 새 보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사람 수가 얼마 없으신데도 열심히 목 놓아 외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이 대단하시구나. 저분들이 정말 애국자시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참담한 현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분들이 정말 이 밤늦게까지 늦은 시간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뭐 저도 뭐 오늘 또 가겠지만 아직도 안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미 참석을 하셨고 또 가실 예정이라고 한다면 손에 손을 잡고 한두 분씩 더 같이 해가지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간밤에 잠실 올림픽공원 올공이라고 하죠. 핸드볼 경기장 앞에 1-3 게이트 앞에 돗자리 깔고 거기서 토론을 벌이고 밤을 꼬박 새고 집에 잠시 들러서 옷만 갈아입고 나온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정말 오늘 늦지 않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영풍 TV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잘사 TV도 구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풍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